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 건강이나 생활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병원비나 약값이 자주 부담이 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정말 유용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 저도 실무 경험이 20년 넘으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본인 소득군 확인법.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많이들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소득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군이 1분이라면 의료비 지원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4분이 이상이라면 그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소득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득군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 로그인을 하고 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월 보험료가 나오고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 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소득 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소득 분위는 매년 새롭게 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5분이었던 분이 올해 3분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72세 김 씨는 본인이 4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2분이었어요. 덕분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죠.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도 합산돼서 소득 분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연말이나 연초에 소득 분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할 때 꼭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하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나치는 제도인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말 그대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초과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특히 사전급여를 신청하면 수술 전부터 이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해요.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법 제45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굳이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법령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세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 바로 처리해 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사전급여 신청은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에 최대 2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이렇게 사전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나중에 치료를 받은 후 긴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병원에서 미리 본인 부담액을 확정해 주거든요. 물론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입원 확인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또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술 전 미리 승인받은 금액은 병원비가 확정되면 바로 적용되므로 이렇게 신청해 두면 훨씬 유리하답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갑자기 300만 원, 5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해줘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니 더욱 유리해졌어요. 예를 들어
폐암 수술을 받으신 분은 3,800만 원에 의료비 중에서 3,140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은 76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특히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소득 기준이 중요하니 우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신청 기한은 치료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진단서 2번, 확인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준비해야 하니까 미리 체크해 두세요. 네 번째 병원에서 해야 할 말 3가지.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말을 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아시나요? 사실 병원에 가면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서 꼭 해야 할 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편의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담당자가 그 제도를 모르거나 그냥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령을 정확하게 언급하면 병원 측에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단순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담당자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법령을 확실히 언급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과 상담을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정확히 말을 해주면 담당자들이 보다 빠르게 처리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병원마다 협조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병원일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서 제대로 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숨겨진 팁들. 자, 이제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숨겨진 팁들을 소개할게요. 이 팁들을 활용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팁은 연말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이에요. 여러분, 만약 연말에 병원비가 몰린다면 꼭 11월 정도에 자신의 연간 의료비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본인 부담 상한하에게 근접했다면 필요한 치료를 연내에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12월로 넘어가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연말에 치료를 몰아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지자체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의료비 지원을 따로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 10만 원, 경기도는 연 15만 원, 부산시는 연 12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지원은 정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의료급여 전환 시점 활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제도로 전환되는데 이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의료급여는 외래 진료비가 전액 무료이거나 전객제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번째 팁은 민간보험과의 조화를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실손보험을 가입해 두셨다면 이걸 정부 지원과 함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손보험은 보통 본인 부담금의 80, 90%만 보장하지만 정부 지원은 때에 따라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세요. 5번째 팁은 장기 요양보험 연계 혜택이에요. 만약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대구시나 울산시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제네릭 의약품 활용이에요. 제네릭 의약품은 같은 성분과 효과를 가지면서도 가격이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제네릭으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면 장기 복용하는 약에서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팁은 응급실 이용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런데 응급실은 외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만약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서 응급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 팁은 병원 선택 전략이에요. 병원 선택은 의료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같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병원 크기나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고 전체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중질환이 있는 경우 큰 병원이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치료는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병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특정 질환으로 인한 치료라면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원의 비급여 항목이 적은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항목이 적은 병원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아홉 번째 팁은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이 있어요. 특히 이런 서류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서류 준비는 항상 미리 해두세요. 열 번째 마지막 팁은 심사 과정 모니터링입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청 후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체크하면서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부 지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고 지나가는데 이런 작은 팁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성공 사례.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73세 할머니가 1년 동안 5,500만 원의 이 의료비 중에서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G96% 세터의 할인 혜택을 받으신 거죠. 물론 이 할머니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에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누구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원 제도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도들을 모른 차에 지나가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혜택이 많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 제도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제공하고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주요 주의사항. 하지만 제도에는 조건과 제약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재산, 질병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원을 받으실 때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는 알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변경 사항을 발표하죠. 예를 들어 올해부터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되었고 내년에는 또 더 나은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정보 확인하기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항상 변하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면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정책 변화는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접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준비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서류 미비로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한 지원 효과.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부분은 실제 사례일 텐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담한 어르신들 중 제대로 제도를 활용한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던 한 할머니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 매년 수백만 원씩 의료비를 아끼셨어요. 또 다른 분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최대 90% 이상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전액 부담해야 할 금액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년 몇백만 원을 아끼고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제도의 장기적인 혜택을 고려하기. 그리고 여러분,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혜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의료비 환급제도 기초연금 인상 등이 매년 개선되고 있어요. 이런 장기적인 혜택들을 미리 챙기고 준비해두면 더 많은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혼자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렵거나 잘 모르겠으면 주변의 전문가나 복지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상급병원이나 대형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군 확인 후 혜택 받기 정확한 소득군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받자. 사전급여 신청 수술 전 미리 본인 부담금 할인받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지원받기. 병원에서 해야 할 말 3가지 정확한 법적 근거로 혜택받기. 서류 미비를 방지하고 항상 준비하기. 서류 준비는 필수. 정보 확인과 지원 제도의 변화에 맞춰 대응하기. 정책 변화에 맞춰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정보를 나누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